제가 6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믿었던 내 자식이 제게 칼을 꽂을 줄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소영이가 저를 완전히 배신한 일 때문이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딸 수진이와 아들 도윤이를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려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개발한 떡볶이 비법이 지금까지 우리 가게의 자랑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레시피를 공개한 적 없고 오직 저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고추장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끓이는 시간까지 모든 게 다 비법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넣는 감칠맛 양념장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희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사가고 점심때도 학생들로 가게가 북적거렸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딸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있고 아들 도윤이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3년 전에 도윤이가 소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잘하겠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저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윤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 그만두고 가게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 회사 잘 다녀. 엄마가 아직 건강해. 하지만 엄마 혼자서 힘드시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힘들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둘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도윤이는 계속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떡볶이 비법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 가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도윤이가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엄마, 이제 가게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가게 물려받기 싫어하는데 우리 도윤이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이가 가게에 나와서 손님 응대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줬어요. 소영이도 가끔 와서 청소도 하고 도와줬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자꾸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엄마, 이 양념은 뭐가 들어가요?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설탕도 들어가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충 감으로 하는 거야. 도윤이는 제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나중에 혼자 할 때 까먹을까 봐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점점 더 자세한 걸 물어봤어요. 엄마, 마지막에 넣는 그 양념장은 뭐예요? 아, 그건 비밀이야. 엄마, 저도 알아야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결국 저는 마지막 양념장, 비법의 일부를 알려줬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한 거였어요. 도윤아,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 가게만의 비밀이야. 물론이죠, 엄마. 누구한테도 안 말할게요. 도윤이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가게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매일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씩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손님이 줄었을까? 딸 수진이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도윤이가 동네에 새로 가게 냈어요. 뭐라고? 떡볶이집이요. 그것도 우리 가게랑 똑같은 메뉴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제 가게와 경쟁하는 가게를 차렸다고? 급히 그 가게를 보러 갔어요. 정말 우리 가게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번쩍거리는 간판에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손맛 그대로 프리미엄 떡볶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손맛이라고? 그게 제 손맛을 말하는 건가요?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우리 가게 단골들도 몇 명 보였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와 소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도윤아, 제 목소리를 듣고 도윤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설명할게요. 소영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이건 내 떡볶이잖아? 메뉴판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어묵, 튀김까지 우리 가게 메뉴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심지어 가격까지 저희보다 500원씩 더 받고 있었어요. 도윤아, 내가 나한테 배운 걸로 장사하는 거야? 엄마,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그럼 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가게는 솔직히 너무 낡았어요. 인테리어도 오래됐고 도윤이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혼신을 다해 운영한 가게를 낡았다고 하다니. 그리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세련된 곳을 좋아해요. 소영이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SNS 마케팅도 하고 프랜차이즈도 계획 중이에요. 프랜차이즈라고? 제 비법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도윤아, 그럼 내 비법은 어떻게 아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전부 다 가르쳐 줬어? 그때 소영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따로 연구했어요. 어머님 요리하는 걸 보고 연구해서 개발한 거예요.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40년간 개발한 비법을 몇 달 보고 연구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에 넣는 감칠맛 양념장을 어떻게 아는 거야? 그 질문에 둘 다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양념장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분명히 도윤이한테만 일부를 알려줬거든요. 그것도 연구했어요. 소영이가 얼버무렸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도윤이가 제 비법을 완전히 훔쳐간 거라고. 도윤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만 쉬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65세가 나이가 많다고 그만 쉬라고 40년간 키워온 가게를 포기하라고 도윤아, 내가 내 아들 맞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영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경쟁 사회예요. 어머님도 이해하셔야죠. 경쟁 사회라고? 자식이 부모와 경쟁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수진아, 어떻게 이런 일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알아볼게.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도윤이가 너무 심했어. 다음 날 수진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왔어요. 엄마, 도윤이가 엄마 레시피 노트를 몰래 복사했대. 뭐라고? 창고에서 엄마 손글씨로 된 레시피 노트 찾았는데 몇 페이지가 찢겨나갔어.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윤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제 비법을 훔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돕겠다는 것도 비법을 배우기 위한 핑계였던 거고 소영이도 공범이었던 거죠.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혼신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정순 할머니 아들이 새로 차린 떡볶이 집이 진짜 맛있다던데 거기가 원조래. 할머니가 아들한테 비법 넘겨준 거래. 원조라고? 비법을 넘겨줬다고? 완전히 거꾸로 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소영이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떡볶이 비법은 제가 시어머님한테 배워서 더 발전시킨 거예요. 시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예전 방식만 고집하시거든요. 저희는 젊은 감각으로 더 맛있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을 띄우고 있었어요. 정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도윤이를 마주친 거예요. 도윤아. 아, 엄마. 다른 상인들도 있는 자리였어요. 내가 정말 이럴 거야? 엄마,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40년 동안 내가 개발한 비법을 훔쳐가고도 할 말이 있어? 그때 소영이도 나타났어요. 어머님,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내 것을 훔쳐간 주제에 훔쳐갔다는 게 뭔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연구해서 개발한 건데요.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수진이가 찢어진 레시피 노트를 꺼내 보였어요. 이건 엄마 손글씨로 된 40년 된 레시피 노트야. 내가 몰래 복사한 거지? 도윤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양념장 비법도 그대로 쓰고 있잖아. 수진이가 계속 추궁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정말 그런 거야? 아들이 어머니 비법을 훔쳐간 거래. 세상에 그런 일이. 도윤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언제? 내가 물려줬어? 내가 훔쳐간 거지. 그때 소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장사는 돈이 먼저예요. 정이나 추억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인회 사람들이 소영이를 노려봤거든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돈이 먼저라고? 그럼 부모는 뭐야?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정순이, 내 떡볶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40년 추억이고 정성이라고. 맞아. 우리가 왜 정순이네 떡볶이 좋아하는 줄 알아?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담겨 있어서지. 다른 단골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도윤이, 너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가 혼자서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고마움은 생각 안 하고 어머니와 경쟁이야? 사람들의 비난에 도윤이와 소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떡볶이를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머니 비법 훔쳐간 그 가게야?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짓을 해? 사람들이 비난하러 온 거였어요. SNS에도 글이 퍼졌어요. 아들이 어머니 떡볶이 비법 훔쳐서 경쟁 가게 차린 충격적인 이야기. 댓글들도 모두 도윤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부모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절대 그 가게 안 간다. 반면 저희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정순이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할머니, 떡볶이가 진짜예요.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40년간 한 자리를 지킨 전통 떡볶이집 방송이 나간 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순이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반대로 도윤이 가게는 완전히 망했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결국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도윤이는 가게 정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빚만 잔뜩 졌어요. 소영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윤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 비법 훔치자고 한 거 당신이잖아. 결국 두 사람은 매일 싸우게 됐어요. 한 달 도윤이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도윤아, 너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40년 동안 혼신을 다해 키운 비법을 훔쳐가고 나를 무시했잖아.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몰랐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어디 있어? 소영이는 친정에 갔어요.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요. 도윤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엄마께 잘할게요. 지금은 도윤이가 다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소영이와는 결국 이혼했어요. 처음부터 도윤이를 꼬드겨서 제 비법을 훔치려고 했던 게 소영이였거든요. 이제 우리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매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정순이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엄마 손맛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할머니, SNS에 올려도 돼요. 그럼 많이 올려줘라.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수진이가 매일 가게를 도와주고 도윤이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줘요. 엄마, 제가 속죄하며 살게요. 도윤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수진이가 진짜 자식이고 욕심부려서 저를 배신한 도윤이는 반성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다 제 자식이니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오히려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떡볶이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40년간 제 삶이고 추억이고 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걸 돈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에 있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교훈도 얻었어요. 남의 것을 훔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도윤이와 소영이가 그걸 증명해줬죠.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국물을 끓여요. 40년간 변하지 않은 그 정성으로 말이에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런 행복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한 동안 계속 떡볶이를 끓이면서 손님들께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가족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예요. 그걸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또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욕심보다는 정직함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맛있는 떡볶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떡볶이에 담아온 정성과 사랑, 그걸 알아봐주는 손님들의 마음, 이런 게 진짜 값진 거였어요. 도윤이는 그걸 몰랐죠. 돈만 보고 비법을 훔쳤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정성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고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절대 경쟁하지 마세요. 서로 돕고 사랑해야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더 큰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이도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좋은 아들이 됐어요. 이런 해피엔딩이 진짜 복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맛있는 떡볶이 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40년 인생의 진짜 의미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